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대한해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운주에도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흥하해운부터 해서 HMN 같은 해운 대표적인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흥하해운 같은 경우 한 8% 가량의 상승 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HMN 같은 경우에는 7%, 그리고 이 펜오션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펜오션도 한 4%가량의 주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한해운만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기간 동안 강한 주가 상승폭을 보여주었었죠. 일단은 가장 주목이 되었던 부분은 해운 업황, 거기에 더해서 대한해운 단일적인 실적적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대한해운의 재무적인 측면을 함께 보도록 하면은 23년과 비교했을 때 24년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우상향하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EPS도 함께 보도록 하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을 할 점이 바로 기업의 주당 순 자산 가치인데, 이 주당 순 자산 가치도 현재 차트와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구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었죠. 때문에 해운주 내에서도 밸류적인 매력도가 존재를 하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VLCC 매각을 해주면서 관련된 실적적인 부분이 다시금 부각이 되면서 강한 모멘텀을 받았지만, 사실 단기 과매수 구간에 속해 있는 상태다라고 거듭 강조를 드렸습니다. 때문에 금일 수급적인 측면을 함께 살펴보더라도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출현을 해주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때문에 다른 해운주와 조금 반대되는 주가의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 재차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 현재 해운주 업황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발틱 운임지수, 다른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그렇고, 이 운임지수 전반적으로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황의 강세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다가오는 2분기 사이클이 있죠. 특히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물통량 증가, 운임비 상승까지 야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자, 이러한 측면이 반영이 되면 대한해운 같은 경우 한 번 더 밸류에이션이 업된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세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한해운의 중장기적인 흐름세까지 전반적인 내용 모두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대한해운이 VLCC를 매각을 했다. 이 매각 이익 자체가 시가총액의 한 38%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다 때문에 이 부분이 일회성 비용이긴 하지만 주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해운주 내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해줬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운임비 관련된 내용도 금일 나와주고 있습니다. 21개월 만에 운임비가 최고치를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또 해운주 강세에 대한 업황 강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었죠. 이 단기적인 과매수 구간 도달을 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금일 같은 경우 평상시라면 이런 해운 업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면 더욱더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금일은 석유하고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동해안에 이제 140억 배럴 정도의 이 석유가 포함이 되어 있다, 석유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흥구석유부터 해서 한국석유나 중앙에너비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GSE나 대명에너지 같은 그런 종목들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때문에 해운주가 다소 소외된 감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발틱 운임지수를 보더라도 최근에 다시 살아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고, 이 발틱 운임지수가 살아나는 이 측면 자체는 결국에 또 원자재랑 연관시켜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강석 가격 자체가 또 살아나는 모습이죠. 그만큼 원자재에 대한 수요, 경기도 괜찮은 흐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역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24년 4월달 같은 경우 환율이 거의 1,400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리스크가 많이 반영이 되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현재도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시금 1,400원 구간까지 만약에 환율이 도달을 한다. 그러면 시장의 공포감 또 리스크가 반영이 되면서 해운주로 수급이 쏠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이 대한해운의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자극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제조업 지표도 보게 되면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6월 5일 그리고 6월 3일 그리고 6월 20일을 이렇게 두 번 나오게 됩니다. 이 제조업 지표가 잘 나온다 하면 중장기적인 흐름세를 봤을 때 어쨌든 뭐 BDI 지표가 상승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경기가 살아나니까. 그렇게 되면 물동량 증가, 운임비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정말 깔끔하게 운임비가 상승하는 측면을 설명을 드렸던 건데 운임비가 또 다른 측면으로 상승할 수 있죠. 하나는 바로 전쟁이다. 이 전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이란 밑에 이 호르무즈 해협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운임비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까지 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시장의 리스크가 부각이 되겠죠. 이런 공포감을 먹으면서 상승하는 게 해운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운주에 대한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23년 10월 달부터 해서 24년 초까지 정말 강한 상승에 대한 흐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당시 중동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죠. 때문에 해운주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돌았다. 특히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실적주로서의 역할도 진행을 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빼먹을 수 없는 게 이 대한해운은 또 LNG와도 같이 엮여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로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단기 과미수 구간에 도달을 했죠. 그래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쳤고 현재 다시금 해운주에 대한 업황 강세와 대한해운 실적적인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강한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주봉의 흐름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은 일단 주봉이 5일선 구간 위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뭐 지난 시간에서도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현 구간 자체가 투자 심리, 매물대가 탄탄하게 좀 자리 잡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만약에 돌파를 해주면 1월 15일 날 윗꼬리를 좀 강하게 형성을 해줬죠. 사실 위에 구간도 제가 설명드렸죠. 그만큼 촘촘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지난 2020년, 21년의 매물대,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다시금 현재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 21년과 22년 구간의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그런 기간적인 측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가 상승 모멘텀은 결국에 2분기 관련된 경기 사이클이 돌아와주면서 이 소매 판매가 늘어났다. BDI 지표가 상승한다. 그리고 또 11월 대선 전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다시금 부각이 된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리스크가 작용이 되면서 대한해운 같은 경우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대한해운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